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보스턴 셀틱스와 뉴욕 닉스의 맞대결이 있었죠. 전통의 라이벌이고 또 NBA를 대표하는 명문이기도 하고요. 역사가 거의 70년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동부를 대표하는 두 도시이기도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싫어하는 두 팬덤의 또 맞대결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관심을 모았는데 뉴욕 닉스와 보스턴 셀틱스 경기 한번 리뷰를 하면서 또 이 경기를 통해서 발생한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돈의 동부 컨퍼런스 하위 시드 팀들이 상위 시드 팀들을 현재 3대1로 수세에 몰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클리블랜드를 현재 3대1로 앞선 채로 현재 클로즈아웃 게임, 한 게임만 더 이기면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스턴 셀틱스가 4차전을 내줬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시리즈 전적 1대3으로 보스턴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됐고 엘리미네이션 경기, 뉴욕 닉스는 한 게임만 더 이기면 되는 클로즈아웃 경기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자, 제이슨 테이텀의 42득점, 그리고 데릭 화이트와 젤런 브라운이 43득점을 합작을 했지만, 즉 이 세 명이 85점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만 나머지 선수들의 부진, 특히나 크리스타스 포르징기스는 이번 시리즈 내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뒷심 부족으로 또 한 번 패배를 떠안게 됐습니다. 자, 테이텀 부상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40분 뛰면서 42득점. 1, 2차전 부진했을 때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많이 달렸었는데 테이텀을 조롱하는 엄청난 많은 비난들이 있었죠. 하지만 3, 4차전 활약했습니다만 결국 부상 때문에 코트를 떠나야 했었고 데릭 화이트 23득점, 젤런 브라운 20득점, 그리고 페이튼 프리차드가 벤치에서 12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자, 일단 뉴욕 닉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이슨 테이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차전 부진을 딛고 3, 4차전 맹활약을 했죠. 4쿼터 막판에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접촉 부상 이후에 제이슨 테이텀이 극심한 하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다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이슨 테이텀이 쓰러지고 나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반대편 다리를 계속 코트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플로어에 계속 찌을 정도로 너무나 큰 고통을 호소했었습니다. 결국 코트를 떠났고요. 지금 사진에 나오듯이 부축을 받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라커룸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눈물을 엄청나게 흘리더라고요. 본인의 부상을 직감한 거죠. 이거는 통증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 시즌엔 뛸 수 없겠구나. 거의 그런 직감이 왔던 것 같아요. 자, 물론 내일 MRI를 찍어봐야 되고 정확한 진단명이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현지에서는 아킬레스건 부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상의 부위라든지 부상 당시에 오른쪽 종아리가 이렇게 털렸거든요. 진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아킬레스건이 파열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킬레스건 부상일 경우에는 다음 시즌을 통째로 날릴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내일 MRI 촬영을 지금 예정해 두고 있고 조 마줄라 감독이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하체 쪽 부상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보스턴의 분위기도 침울해졌고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 테이텀 본인이 스스로 큰 부상임을 직감하는 장면이었죠. 자, 여기서 다치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잡고 있는 쪽이 바로 아킬레스건 부위이고 자, 여기서 이거 비접촉이었죠. 저는 오지 아누노비의 발을 밟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고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스턴 선수들뿐만 아니라 뉴욕 닉스의 선수들도 함께 걱정해 줍니다. 자, 이분이 이제 제일런 브런슨의 아버지 릭 브런슨인데 NBA 선수 출신이니까 선수 출신들만이 아는 또 그런 공감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걱정스럽게 쳐다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있고 테이텀, 그다음 PJ 터커, 캠페인 전부 다 테이텀을 향해서 격려의 박수를 쳐줍니다. 굉장히 훌륭한 스포츠맨십이죠. 서로 코트 위에서는 으르렁대도 이런 상황에서는 걱정해주고 같이 우려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이런 모습에 사실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MSG 터널을 지나가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그래도 참 스포츠맨십은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스턴 셀틱스와 올랜도 매직의 1라운드 맞대결은 진짜 너무너무 더러웠거든요. 특히 올랜도 선수들이 어떻게든 담그려는 모습들이 보여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실제로 제일런 브라운 탈골됐고 제이슨 테이텀 손목 다쳤죠. 포르징기스 이마 찢겼습니다. 5바늘 깨매고 나왔었는데 그걸 보다가 뉴욕 닉스의 이런 멋진 스포츠맨십을 보니까 굉장히 이래서 우리가 스포츠를 보고 NBA를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일런 브런슨은 기자회견 하자마자 제이슨 테이텀의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카렌서니 타운스 역시도 테이텀의 쾌유를 바라면서 어머니와 함께 신에게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 선수들이잖아요. 조시 하트는 부축받고 퇴장하는 테이텀을 격려했습니다. 아까 저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격려해주는 장면이 나왔었고 또 닉스 팬들도 지금 클러치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닉스가 승부를 뒤집었었는데 테이텀이 쓰러진 상황에서는 환호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일제히 또 걱정했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팬들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장 분위기 자체가 테이텀의 부상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또 이런 스포츠맨십이 있어서 또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고 보는 게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욕 닉스의 멋진 스포츠맨십 좋았습니다. 자, 어쨌든 제이슨 테이텀의 부상은 아쉬웠지만 또 잔인하게 승패는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승리는 뉴욕 닉스의 몫이었습니다. 4차전까지 진행된 가운데 3경기가 10점 차이의 접전이었어요. 오늘 경기도 4차전 8점 차이긴 했습니다만 클러치 타임이었고요. 1차전 석점 차로 뉴욕의 승리, 2차전 1점 차로 뉴욕의 승리. 그런데 1차전과 2차전 전부 다 공통점이 있었죠. 보스턴 원정이었고 심지어 경기 도중에 뉴욕 닉스가 보스턴을 상대로 20점 차까지 밀렸어요. 공교롭게도 2경기 전부 다 보스턴의 최대 리드가 2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뒤집었고요. 3차전은 보스턴이 승리를 따냈지만 4차전 뉴욕이 다시 한번 승부 뒤집으면서 8점차 승리. 4차전 역시 종료 5분 전 5점 차 이내 우린 이걸 클러치 게임이라고 하죠. 클러치 게임에 접어들었는데 CPOY 클러치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제일런 브런슨이 또 한 번 승부처를 장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미케일 브리지스, 또 지난 2경기 득점이 좋지 않았던 오지 아누노비, 그 다음에 카렌서니 타운스, 파울은 많았지만 오늘 23점 11리바운드, 필드골 73.3%, 여기에 제일런 브런슨, 마지막에 자유투 2개 중에 하나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40득점이었는데 39득점, 12개의 어시스트, 필드골 56%, 3점 50%. 대단하죠. 오늘 뉴욕 닉스 MSG 구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거나 아니면 전광판으로 격려했던 수많은 뉴욕 닉스의 전설적인 가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라트레스 프리웰, 뚱보가 되어버린 레이먼드 펠튼, 그 다음에 중국에서 더 커리어가 빛났던 스테판 마버리, 그리고 멋진 헤어스타일과 또 여전히 멋진 디자인으로 뉴욕 거리를 활보하시는 윌트 프레이저. 여러 좋은 가드들이 많았는데 글쎄요, 뉴욕 닉스의 플레이오프 역사상 제일런 브런슨만큼 뛰어난 승부처 활약을 펼친 선수가 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일런 브런슨의 클러치 활약 오늘도 대단했고 향후의 행보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정말 뉴욕의 클러치 타임은 2라운드 들어서 너무너무 맛있죠. 자, 이렇게 되면서 뉴욕 닉스 업셋까지 단 1승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스턴의 절대 우세로 예상됐던 시리즈인데 정규 시즌만 하더라도 뉴욕은 수비보다 공격이 강했죠. 공격 레이팅 5위, 디펜시브 레이팅은 딱 그냥 중간 정도였어요. 그런데 플레이오프 들어서 보스턴의 공격 시스템을 완벽하게 봉쇄했습니다. 사실 정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티보더 감독의 농구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비를 등한시했다기보다는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색깔이었어요. 그런데 플레이오프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시카고 불스나 미네소타 시절에 봤었던 그 티보더 감독의 수비 농구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자, 보스턴 셀틱스의 정규 시즌 야투 성공률이 필드골 45%, 3점 36.8%, 3점을 리그에서 가장 많이 던지는 팀 치고 굉장히 좋은 효율입니다. 그렇잖아요. 야투 기대값이 높으니까. 3점을 48.2개를 던졌는데 2점을 41개 정도 던졌어. 42개 정도. 그런데 이 정도 효율을 냈습니다만 보스턴 41.4%, 3점 33.5%, 현저히 떨어졌죠. 자,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스턴 슈터들의 감이 2라운드 들어서 좋지 않네요. 부상 여파에 많이 시달리는군요. 올랜도 매직의 더러운 플레이 때문에 보스턴이 많이 흔들렸네요.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그만큼 뉴욕 닉스가 많은 준비를 해왔고 3점은 비슷하게 내줘요. 그런데 스위치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다든지 지역 방어를 잘 서진 않지만 지역 방어 섰을 때 뒤쪽에서 엄청나게 빠른 로테이트나 리커버리가 간다든지 그 다음에 공격 리바운드를 내주더라도 재빠르게 3점 라인부터 봉쇄하는 그런 작전들이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기회가 날 때 한번 또 전술 설명으로서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업셋까지 1승이 남았고, 자, 오늘 주요 플레이들 한번 살펴보면서 또 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조시 하트의 인앤아웃 드리블 이후에 카렌서니 타운스. 타운스는 빅맨이지만 커닝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자, 보스턴 특유의 엑스트라 패스. 자, 조시 하트의 드라이브 앤 킥, 오지 아누노비 석점. 조시 하트 참 좋은 선수죠. 테이텀. 자, 이런 수비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미스매치가 나 있죠. 그 다음에 아누노비와 타운스는 언제든지 이 미스매치가 난 포르징기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릭 화이트 쪽이 비어있죠. 원래는 아누노비가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쪽 미스매치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테이텀이 저는 왜 훌륭한 플레이메이커라 생각을 하냐면 이런 것들을 다 본다는 거죠. 야투 성공률이 낮다, 새가슴이다, 뭐 억가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능력이 테이텀을 올 어라운드한 선수로 탈바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체스 패스 완전히 비어있죠. 테이텀의 아주 훌륭한 플레이메이킹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할러데이 페이크 이후에 드라이브 앤 킥. 보스턴 농구의 기저죠, 드라이브 앤 킥. 지금도 드리블 돌파, 수비가 더 붙어있으면 어때요? 바깥으로 빼주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트리거맨 액션인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트리거맨은 뭐죠, 여러분? 트리거맨은 인바운드 패스를 하는 선수입니다. 그쵸? 트리거맨이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아누노비와 젤런 브라운이 싸우고 있고, 자, 미리 오프볼 스크린을 타운스가 걸어주고요. 브리지스가 45도 컷인, 45, 45 컷인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컷인을 하는데 지금 얘가 테이텀을 맡고 있다가 스위치가 됐는데 할러데이가 이 위치가 아니라, 그쵸? 스위치가 되다 보니까 할러데이가 타운스 등 뒤로 가버렸죠. 그러면 공격수와 림 사이에 수비수가 없게 됩니다. 당연히 손쉬운 찬스가 나고 그게 빅맨이다? 확실하게 피니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뉴욕 닉스의 수비가 왜 잘못됐냐, 반대로 보스턴이 왜 3점이 강한 팀이냐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자, 할러데이가 스크린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제일런 브런슨이 지금은 스위치를 할 건지 아니면 해치 앤 리커버리를 할 건지 분명히 약속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일런 브런슨이 테이텀을 더 강하게 막지 않죠. 이거는 해치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리커버리 한다는 거죠. 그러면 브런슨의 생각은 뭐였냐? 타운스 스위치야. 나는 해치만 하고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타운스 네가 나와야 돼. 지금 이런 판단이었는데 타운스가 늦었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치를 하고 원래 수비로 리커버리하고 타운스가 테이텀에 갔어야 되는데 이게 늦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14점까지 벌어졌는데 이때부터 또 제일런 브런슨이 펄펄 날기 시작하죠. 자, 테이텀. 네, 페인트 존을 에워싸니까 어때요? 반대쪽으로 돌아버리죠. 그래서 이런 장면 볼게요. 자, 돌파합니다. 그러자 일제히 어때요? 페인트 존으로 다 수비가 수축되죠. 완전히 이렇게 지금 겹겹이 둘러싸다 보니까 멈춥니다. 그리고 턴어라운드 슛을 쏠 수 있거나 아니면 데릭 화이트에게 패스를 줄 수도 있겠죠. 조시 하트가 더 페인트로 들어왔다면 돌려서 제일런 브라운에게 패스를 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테이텀이 턴어라운드 점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런 브런슨의 위대한 점 가운데 하나는 키는 작지만 백다운 공격을 잘한다는 점이고, 지금도 오지 아누노비의 완벽한 와이드 오픈. 자, 그리고 조시 하트의 멋진 템포 푸시. 자, 미켈 브리지스가 이번에는, 자, 이거는 왜 숏점퍼를 쐈을까요? 자, 여기서 투맨 게임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볼핸들러와 롤맨은 일직선상으로 그릴 때 지금 이렇게 루크 코넷이 미쳐버린다. 왜냐? 얘가 어떤 플레이를 슛 쏠 거야, 뭐야, 바운스 패스야, 뭐야, 엘리웁이야.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자, 보시면 여기서 루크 코넷이 각도를 잘 좁힙니다. 그쵸? 잘 좁히는데 붙어오니까 슛을 쏘는 거죠. 왜냐? 들어가지 않아도 코넷을 끌어왔기 때문에. 미첼 로빈슨이 골 밑에서 무주공선인 거죠.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거는 미첼 로빈슨이 리바운드 따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숏점퍼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멀리 튀지 않죠. 이렇게 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언저리에서 슛 미스가 나도 볼이 튈 거고, 그렇다면 코넷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호포드가 싸워줄 수도 있겠지만 미첼 로빈슨이 유리한 위치에 지금 선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이 아주 어려운 각도로 슛을 넣었고 지금도 에이스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역전. 자, 그런데 오늘 오지 아누노비가 포르징기스를 무력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 이번에는 더블 드리블의 위험이 있었는데 아니었고요. 자, 포르징기스 상대로 뉴욕 선수들이 계속 사냥하죠. 이번엔 제일런 브런슨이 샷 페이크 쓰고 나서 45도 뱅크샷. 자, 그리고 알 호포드에 대한 사냥. 네, 지금 뭐 픽온 하거나 혹은 고 앳 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서 공략을 하는 거고요. 미켈 브리지스 오늘 파워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젤런의 대결이었는데 브라운 머리 위로 덕점이었고요. 자, 지금은 제이슨 테이텀의 부상 이후로 완전히 경기가 넘어간 상태였고, 자, 이렇게 승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스턴 셀틱스, 자, 지난 5년 연속 전년도 우승팀이 2라운드 이전에 다 탈락했어요. 자, 보스턴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보스턴도 벼랑 끝에 몰리게 됐고, 뉴욕 닉스는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한 지 진짜 까마득합니다. 지난 시즌도 결국 3승을 선점했지만 인디애나 페이서스에게 내리 2경기 지면서 결국 컨퍼런스 결승 진출 실패했거든요. 자, 하지만 뉴욕 닉스는 3대2가 아니라 3대1입니다. 뉴욕 닉스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됐고요. 자, 반면 보스턴은 제이슨 테이텀이 다음 경기에 못 나올 가능성은 거의 100%예요. 누군가가 스텝업을 해야 되는데 포르징기스마저 몸 상태가 좋지 않고 부진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상 뉴욕 닉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동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4차전을 함께 리뷰해봤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